오늘 웹소설 잘 쓰기 8번째 시간 판타지 자료와 네이밍 그리고 기타 기타 제가 또 그러니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좀 해볼게요. 자, 일단 판타지 자료가 왜 필요하냐면 판타지 자료가 필요한 이유, 이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판타지를 쓰면 판타지는 정통 판타지 있고 퓨전 있고 현대 판타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쪽에서 레이드물이 있겠죠. 있는데 몹이나 몬스터 설정이나 신 같은 설정을 작가의 상상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겠지만 원래 있던 신화나 전설에서 따오는 게 훨씬 편하죠. 예, 훨씬 편하기도 하고 다른 분들이 이해하시는데도 더 편하죠. 예를 들어 염라대왕이다, 혹은 하데스다 이러면 다 이제 지옥의 신이란 걸 다 알잖아요. 죽음의 신, 지옥의 신. 동양에서는 염라대왕, 서양에서는 이제 그리스 로마에서는 하데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영도 작가님처럼 피마세 중에서 하늘치라는 생물이 나와요. 이제 하늘은 말 그대로 하늘은 이제 허공을 뜻하고, 치는 참치나 뭐가 있죠? 삼치 이런 것처럼 물고기를 뜻하는데, 이거를 이 두 단어를 합쳐서 하늘치라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피마세 같은 경우에는 독창적인 캐릭터들이, 그렇죠, 캐릭터들이 나오죠. 그래서 독자들이 많이들 열광을 하셨었어요 그때. 근데 이영도 작가님도 솔직히 저도 글을 써보니까 이게 창작하고 옛날에 톨킨이 이런 한 D&D 룰 이런 거, 던전 앤 드래곤 이런 룰 같은 거 있죠. 텍스트 룰 이런 것도 그것도 짜는데 굉장히 어렵겠죠 처음에. 네. 근데 여기다 심력을 낭비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하지만, 심력을 괜히 이런 데다 낭비할 필요 없이 전설에 기반해서, 혹은 이미 옛날부터 내려온 몬스터들이나 이런 신이나 이런 개념을 정립된 걸 가지고 저희가 차용해서 써도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게 더 편하죠, 글 쓰는 게. 가장 흔한 예가 오크가 있겠죠. 오크는 판타지만 나왔다면 맨날 나와가지고 두들겨 맞고 그러는 캐릭터잖아요. 오크나 스켈레톤 이런 거, 고블린 맨날 나오면 맨날 첫 장면 1, 2, 3, 4화 나와가지고 맨날 주워 터지는 애들이 얘네들이잖아요. 얘네들에 대해서 특별히 설정을 이렇게 설명할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왜냐?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이나 혹은 책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겼느니,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느니, 그런 걸 굳이 머리 아프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글쓰기가 한결 편해지는 거죠. 알고 있는 몬스터나 신화 속 차용하면 훨씬 글을 쓰는데 편해진다. 왜냐면 자기가 이게 하늘치라는 생명체 얘를 설명을 하려고 지면을 할애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얘에 대해서 뭐 어떤 성격이나 뭐 외향이나 이런 거를 다 설명하려면은 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을 하려면은 그만큼 페이지를 수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영도 작가님은 워낙 글을 잘 쓰시는 분이라서 뭐 거기 레콘인가 닭 종족이 나오죠. 닭. 예, 이게 레콘인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들을 아주 잘 살리셨어요. 근데 그 정도 경지까지 올라가려면 굉장한 뭐 재능도 있어야 되는 거고 많이 구상도 해야 되는 거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니까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지만 몰입도를 위해서는 몬스터나 신화 속 인물들을 차용하면 훨씬 더 편해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예. 자, 이번에는 이 판타지를 쓸 때 무협도 마찬가지인데 무협은 요새 잘 안 쓰니까 무협은 일단은 다음에 만약에 무협이 유행을 하게 되면 그때 제가 더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판타지를 쓸 때 어떤 자료를 가지고 써야 될 것인가 요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 일단 라이트 노벨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얘 어디 갔니? 이거 아니고 몬스터 자료실 이거 제가 일단 웹에서 몇 개를 찾아봤어요. 저한테는 책으로 이제 자료가 있는데 책 자료 전에 일단은 각 블로그나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리해 놓은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런 쪽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얘가 왜 이쪽으로 뜨니? 자, 여기 보시면 대반의 자료실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네. 대반님, 스튜디오 8이라고 이제 대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신 곳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좀 크게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지금 좀 보이시죠, 이제? 좀 보이시죠? 예. 자, 이렇게 보시면 이분이, 이 판타지 종족 정리 이런 걸 좀 해놓으신 게 있거든요. 예. 마고윌, 혹은 마신, 만드라고라 이런 식으로 만티코어, 머메이드 이런 기본적인 이런 몬스터들이 지금 설명이 돼 있어요. 메두사, 메로우, 이런 식으로 미노타우루스 이런 그림과 함께 이렇게 사파와 함께 설명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텍스트로만 이제 미놀타우루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그럼 그 미놀타우루스를 다른 화가분이 이제 상상을 하셔서 그려놓은 이런 그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의 머리를 가졌고 인간의 몸을 가졌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사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습니다. 예, 이 사이트 제가 아까 찾아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미라 이런 것도 있고 미믹 다크 소울에 보면 미믹 이렇게도 나오고 종족 정리가 여기에는 니은부터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나가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거? 와우에서 나옵니다. 와우. 나이트메어, 노움, 놀, 닉시 이렇게 사파도 다 있잖아요. 사파도 굉장히 정성스럽게 이렇게 다 수집하셔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몬스터 종류가 더 많은데 굉장히 많은데 좀 찾기가 어려우셨나봐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런 자료들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바쿠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커졌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북유럽 신화도 있고 판타지 종족 있고 여와 여기 있는 중국 신화 이렇게도 있고 지금 보니까 블로그 이동했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블로그로 이동했대요. 이건 내가 못 봤네. 여기도 블로그 이동한 데가 포비든 뜨네요. 이게 잘 안 들어가나 봐요. 일단 여기도 괜찮거든요.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보이셨어요? 대반의 자료실. 이런 곳이 한 곳이 있었고 제가 찾은 곳이 그리고 잠시만요.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여러 곳, 예, 안녕하십니까. 엔도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유튜브 보고 오셨다는데 제가 떨려서 긴장이 되네요. 예. 일단 한 분 더 있는데 한 분 더 제가 띄워드릴게요. 잠깐만요. 하이에나 통신이란 분도, 예, 뭐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이렇게 찾아보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사파식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예. 뭐 가고일, 가드데몬, 고블린 로드, 고블린 셔먼, 굴, 그램님 뭐 이런 식으로 다 올라 있어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게 뭐랄까 아까 그분이랑은 좀 더 다른 좀 그런 사파도 있고 몬스터 설명도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보시면은 좀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글로만 보는 것보다는 사파를 보시면서 상상을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좋잖아요. 뭐 판타지 대백과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 이렇게요. 이렇게 보시면 네. 뭐 판타지의 배경 연금술, 뭐 오컬트, 네 이런 식으로 뭐 약초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제 로즈마리 만들라고라 굉장히 정성스럽게 잘 모아 놓으셨어요 이 사이트. 예, 물론 제가 이 사이트를 운영한다거나 이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은 제가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네. 저는 이 사이트들 보면서 제 블로그에도 이런 식으로 좀 해놓을까 생각을 좀 했을 정도로 되게 부러울 정도로 예, 이렇게 뭐랄까 정리를 되게 정리를 굉장히 잘 해놓으셨어요. 예. 나중에 판타지를 쓰실 때 자료가 필요하시면 여기 두 사이트 가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괜찮죠 여기. 예, 제가 후딱 찾아낸 것 치고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배경 같은 거 이제 뭐 끌어다 쓰실 때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네. 일단 여기는 이제 뭐 판타지 쪽 이제 뭐 신화 혹은 전설 속에 이제 그런 뭐 등장 인물들 이렇게 돼 있고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 블로그가 폐쇄되기 전에 빨리빨리 이게 뭐 좀 뭐 복사를 하시던지 해가지고 블로그 주인분한테 그거를 양해를 얻어서 빨리빨리 복사를 하시고 그러세요. 예,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010년도에 올라온 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8년이 지났어요. 예,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일단 판타지 배경에 대해서 블로그는 이렇게 두 개를 제가 찾았는데 외국 사이트도 있긴 했어요. 근데 거기는 자꾸 접속이 끊겨가지고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그냥 소개시켜드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국내 블로그 중에 두 군데를 지금 제가 기초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일단 블로그는 이렇게 보시고 자 예스24를 제가 애용을 하는데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런 걸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판타지 라이브러리라고 판타지 라이브러리 예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네 보시면 좀 더 크게 할게요. 예. 뭐 이슬람 환상세계 뭐 괴물 영웅 마술 이야기 네 그리고 뭐 중국 환상세계 판타지 라이브러리 시리즈가 예 러리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근데 너무 많아요. 권수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돈 내고 있게 하시기엔 좀 힘들어가지고 아마 이게 도서관 이북이나 이런 데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서관에도 있고 네 가셔가지고 이게 뭐 필사를 하시던지 해서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슬람은 없고 중국 환상세계 이런 거 있고 지옥도 있거든요. 지옥도 뭐 중국이 예 19편이에요. 1편부터 19편 중에서 19편. 네. 지옥이 어떤 지옥이 있나 뭐 이슬람에서 말하는 지옥, 중국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 게헨나라고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옥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게 좀 대충
뭐 막 세부적으로 들어간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예 그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들녘 출판사에서 들녘 출판사에서는 제 방송 보시면 이거 홍보대사 써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지금 보세요. 지금 몇 권을 지금 홍보해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죠. 좀 도의상 그렇죠. 예. 아 말이 옆으로 샜는데 일단은 네 대항해 시대 이런 거는 뭐 그 범선이나 이런 거 나오거든요. 뭐 배 종류 뭐 아니면 혹은 뭐 그런 거 나오는데 이거는 대항해 시대보다는 범선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큰 책이 있어요. 되게 큰 판형으로 나온 책이 있는데 그게 훨씬 좋아요. 예, 무기와 방어구 이런 거 괜찮고요. 이런 거 보시면은 무기와 방어구 이런 책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뭐 롱소드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그건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여기 보시면 무기하고 방어구에 대한 그런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예, 굉장히 뭐랄까 도움이 많이 돼요. 뭐 부활하는 부분 요건 제가 없어가지고 소환사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제왕은 뭐 시저나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환수 드래곤 뭐 드래곤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보고 좀 이거 뭔가 싶긴 했어요.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건 좀 달라가지고 뭐 삼국지 뭐 이런 게 다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켈트 북구의 신들 북구 신화 예 제가 지금 판타지의 주인공들이라는 책이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일단 검색해 볼게요. 자, 판타지 환상의 잠깐만요. 자, 환상의 전사들 없나? 너무 크게 뛰어. 요 책이 있거든요. 환상의 전사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진짜 막 환상의 전사라기보다는 그 고대 이제 바이킹이나 이런 로마 병정 혹은 뭐 고투족 뭐 이런 병사들 관해서 나와 있고 그들이 썼던 어떤 무기 그리고 어떤 진형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실제였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서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 환상이잖아요. 전설이고 신화 속의 사람들이고 바이킹도 이제 지금 뭐 바이킹도 그 판타지 종족 중에 하나로 쓰이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거 이런 거 잘 봐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중국도 나와 있고 르네상스 때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일단 이런 게 있고 저한테 그 다음에 환상동물 사전이라고 있는데 환상동물 사전이에요. 자 이거 또 들녘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저는 강추합니다. 이 책 환상동물 사전 굉장히 강추합니다. 이게 아까 블로그에서 보셨던 그 몬스터들 있죠. 그거는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고 뭐 일본, 중국 어디 다 진짜 총망라 해가지고 사파까지 다 있어요. 일일이 사파까지 다 있고 해서 이놈들에 대한 이 몬스터들에 대한 기원이나 설명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저는 이거는 되게 있으면 한 권은 이거는 진짜 한 권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꼭 중고 상품이라도 좋으니까 중고라도 하나를 구입해 두시면 굉장히 돈 많이 되실 거예요. 이 책은 정말 강추입니다. 이 책. 그리고 제가 캠을 오늘 설치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런 걸 좀 내용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판타지의 주인공들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뭐 들녘에 이게 1편 그러니까 시리즈 중에 첫 편에 그렇습니다. 그럼 비슷해요. 그거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중국 그거는 요것도 뭐냐면 판타지의 주인공들이 뭐냐면 이것도 아까 환상동물사전이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어요. 환상동물사전이 한 30% 정도를 이제 좀 정보를 준다면 판타지의 주인공들은 대략 이거 한 7, 80 정도는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더 세세하게. 굉장히 괜찮아요. 첫 번째 시리즈이니만큼
훨씬 괜찮아요. 어떤 기원, 뭐 전설, 그에 대한 뭐 사파, 모든 게, 어, 예, 이런 거, 판타지의 주인공들 요것도 되게 좋습니다. 삼천자, 그거요, 괜찮습니다. 기사님. 삼천자, 일단, 저도 하루에 1500자씩 써서 3일 동안 썼었어요. 저 처음에 할 때. 괜찮습니다. 그거 꾸준히 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사님. 뭐 처음부터 5000자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보다 정말 힘들거든요. 그건 괜찮습니다. 그건 천천히 꾸준히 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책이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야기 동양신화, 뭐 이런 것도 이것도 있는데, 동양신화 저한테 뭐 중국편도 있어요. 예, 지금 이것도 보면은 그 이거는 진짜 더 들어갔죠. 중국 신함이 있어서 뭐 어떤 신이나 뭐 이런 괴물, 괴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전설 뭐 이런 게. 예. 그래서 뭐 중국 이쪽으로 좀 알아보시고 싶으시면 이런 것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북이 지금 14,490원이거든요. 이거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돈 주고 사는 것도. 예. 이런 식으로 아까 처음에 블로그를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무료로 이제 보실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책들 있죠. 이거는 아마 이북 도서관이나 한국 뭐 국회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면 이북 이제 다운받아서 볼 수 있거든요. 아니면 뭐 동네 도서관 가시면 있을 거예요. 대여를 해서 보시면 정말 괜찮을 거예요. 예. 지금까지 뭐 몬스터 이런 것도 지금 보여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좀 아까 켈트 북부의 신들 이라고, 이게 그 요새 핫했던 오딘 혹은 토르, 이렇게 그런 신들이 나와요, 여기에. 예. 예. 뭐 발랄라 이런 것도 나오고, 예. 북부의 신들, 요새 갓오브워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예. 이거 다운되는 데가 있어요. 다운되기도 해요. 국회 도서관 잘 뒤져보시면은. 예. 제가 옛날에 그렇게 다운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 켈트 북부의 신이라는 책도 굉장히 괜찮아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이게 대여해주는 대로 몇 군데 알고 있었는데, 제가 하도 오랫동안 안 들어가 버려가지고, 예. 근데 아무래도 그 주변에 있는 도서관 가시면은 이런 책들 거의 다 있을걸요, 아마? 예, 그 다음에, 성자의 신들. 이라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신들의 성자가 아니고 성자의 신들이 없나? 여기 있다. 요것도 들녘의 판타지 라이브러리 시리즈예요. 네. 네네. 가서 꼭 보세요. 네. 예, 성자의 신들은 뭐냐면 이 별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별자리에 대해 얽힌 뭐 전설이나 별자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막 그런 식으로 사파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볼만합니다. 예, 볼만합니다. 굉장히 볼만한 책이에요. 그리고 중국 신화에 관해서 집대성이 된 책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산해경. 네, 산해경 이 책입니다. 지금 이 책 비싸죠. 비싼데 비싼 값을 합니다. 산해경이라는 책이 굉장히 비싼 값을 해요. 지리, 의학, 역술, 보물, 신화 전부 다 나와요. 예, 산해경. 이 책이 굉장히 좋아요. 예. 읽어보시면 이거 산해경도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산해경 뭐 이런 것도 좋고요. 아니면 뭐 티벳 사자에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저한테 있는 자료들은 진짜 많아요. 그 책들 같은 거는 티벳 사자에서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뭐 별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중국 뭐 옛날에 무역 쓸 때 봤던 중국에 대한 뭐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예, 그런 걸 설명해 주는 책도 있었고 막 있고 그렇거든요. 복식 뭐 아니면 건축 양식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저한테는 또 뭐가 있냐면 인체에 관한 거 있죠. 인체 이제 해부학 그런
그런 것도 저는 모아놨었고 그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 어떤 건지. 인체. 안 나오면 곤란한데. 나와야 되는데. 인체가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인체가 안 나오네요. 왜 그림책만 나오지? 어쨌든 인체에서 굉장히 이거다. 이거 인체 완전판 보이시죠? 앨리스 로버츠죠. 예, 굉장히 비싼데 엄청 세세하게 나와요. 이게 엄청 세세하게. 이게 이거를 막 정보를 그냥 풀어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자기가 좀 배경 지식을 알아두시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의학 소설 쓸 때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인체 이런 거 괜찮아요. 뭐 이런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진짜. 아까 보셨죠? 그 책들이 다 두꺼워요. 두꺼운데 거기 다 몬스터들로 꽉 차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몬스터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거기서 끌어다 쓰면 돼요. 끌어다 쓰면 뭐 다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네, 굳이 뭐 창조할 필요 없어요. 뭐 고블린 나와도 좋고 뭐 해도 좋지만, 진짜 신기한 그런 몬스터들도 많이 있고 신들도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좀 참고해 보시면서 도움이 되시면 나중에 뭐 구입을 하시는 것도 되게 괜찮아 보여요. 제 생각에는. 네. 일단 판타지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로 지금 몬스터 자료실이나 이런 거를 조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힘들어 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판타지를 쓸 때 이름 짓는 거 굉장히 힘드시죠? 예. 이름 짓는 거 진짜 힘들어요. 저도 미치겠어요. 아주 맨날 뭐 로버트, 마이클 막 이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뭐 카이, 라이 막 이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뭔가를 보고 이제 좀 따와야 되긴 하는데 그게 어려울 때, 자, 이렇게 제가 좀 몇 가지 사이트를 제가 알아놨습니다. 자, 뭐 이건 네임 제너레이션 뭐 어쩌겠는데 네임젠 초비툴.com인데 이게 일본. 그래요? 예. 일본이에요. 일본어로 돼 있죠. 뭐 까따까따 뭐 히나까따 뭐 제가 일본어 몰라요. 일본어 모르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서 다 이제 해결이 됩니다. 자, 일본어가 나왔죠? 나왔습니다. 저 모르겠어요. 뭐라 여기 남 써있고 여기 여 써있고 한데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근데 이거를 한국어로 일단 크롬에서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헤매지 마세요. 번역이 돼요. 너무 막 당황하지 마시고. 자 일단 1단계. 자, 여기를 쓰는 거 1단계. 네. 이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를 하는 단계. 자, 1단계 가서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번역하세요. 일본어가 가능하시면 그냥 하시고 번역하세요. 번역하면 이렇게 다 한글로 뜹니다. 물론 한 번 더 할 때마다 해줘야 되는데. 자, 성은 소년, 그리고 여자가 있고, 뭐, 국가를 일본이 있고, 일본어로 나올 거냐, 중국어로, 한국어로, 대만어로, 베트남어로 돼 있죠. 이렇게 쭉. 자, 여기서 미국으로 해볼게요. 첫 번째 이름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안 해도 되고, 그냥, 입력한 옵션 랜덤 생성하면은 밑에 이렇게 떠요.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떠요. 그리고 여기 스피커 모양 누르면 Kenneth G. James. 나오죠. Billy William Rogers. 윌리엄 로 나오죠, 지금. Trevor D.W.I. Silva. 나오죠. 이거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이게 지금 성까지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성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다시 일본어로 바뀌었으면은 다시 한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영국 이름이 또 멋있잖아요. 영국 이름으로 가볼게요. 자, 입력한 옵션. 그래서 또 나오죠. 마틴 J. 러브. Martin J. Love. 예, 이렇게. 예, 뭐 멋있는 이름 또 있나? Drew Dean Boyle. 이렇게 나오죠. 예, 여러분들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하다 보면 저랑 등장인물이 똑같아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우려가 생기긴 합니다만, 또 뭐 보면은 뭐 독일, 프랑스? 프랑스로 한번 가볼게요. 프랑스. 여자? 일단 여자로. 자, Sophia Larobin. 이렇게. 예, 직에 따른 이름 설정도 있고 굉장히. Jess Stefan Salmon.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리 아프게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구글링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여기 들어가서 막 설정만 해가지고 그냥 돌려버리면 이름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예. 굉장히 편하지 않아요? 저 오늘 신세계를 봤습니다. 저도 막 되게 구글링하고 그랬었는데,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오히려, 쌀몬? 예. 예. 그러니까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오히려 더 얻어가네요. 예. 일단 일본어 이 사이트가 있고, 이 사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좀 간단한 사이트가 어느 게 있냐면 웹툴이라고. 자, 이것도 캐릭터 이름 닉네임 생성기예요. 웹툴. 자, 캐릭터 이름 닉네임 생성기. 이거는 뭐 최소 글자, 최대 글자, 시작할 숫자 없음 뭐 하면 하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이거 알아서 하시고 생성을 누르시면은, 자,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텍스트로 뜨죠. 엘버걸, 뭐 아테나, 아테나가 아니고 안테타, 이런 사랑크,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시잔. 그리고 다시 또 생성 돌리면 또 랜덤으로 또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걸 쓰시면 여러분들과 저는 제가 이름이 겹칠 일이 없죠. 네. 네, 이런 사이트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성이 안 나와요. 예, 뭐, 장비 이름 하셔도 괜찮아요. 성이 안 나옵니다. 성이 안 나와서 뭐, 그냥 성이 안 나도 괜찮다 싶으면 여기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예. 브리기버스. 브리기버스. 캐라던. 멋지지 않습니까? 캐라던. 오야. 예, 뭐 갑옷 이름을 티바르스. 갑옷. 무슨 신의 갑옷 티바르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좋죠. 예, 이렇게 되는 데가 있었고, 또 한 군데가 있어요. 비슷한데, 자, 요거는 특이하게 무슨 성별, 남자 이름 뭐 성 이름 이렇게 나오고, 생일과 성별도 선택할 수 있어요. 뭐 이거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밑에. 어디 갔니? 여기 있네요. 슈바츠 짜나 라고 나와있는데, 이거 어떻게 읽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잠깐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읽으세요. 슈바르트 짜나. 아까 저건 독일어였어요. 영문 메디나 에스테파니아. 예, 됐죠?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이트도 있어요. 러시아에 있어요? 러시아였습니까? 제가 그걸 했어요? 와. 제가 좀 독일어였죠? 예.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가 이제 슈바르츠, 막 이런 거 했죠, 제가.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3개의 사이트를 지금 보여드렸어요. 예, 이름 짓는 거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예. 이름 짓는 게 굉장히 나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름 짓는 사이트들 가서 좀 해놓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예. 자,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아, 제가 글을 쓰면서 정말 힘들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몬스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는 막 정말 막 판타지 막 이런데 막 다 뒤져가. 옛날에는 뭐 삼룡렛 뭐 조아라 이런데 다 뒤져가면서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막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막 블로그도 잘 돼 있고 책도 잘 나와 있고 그다음에 영어 이름 짓는 것도 되게 막 저는 옛날에 영어 이름 짓는데 무슨 뭐지? 그 무슨 죄수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죄수 이름 막 검색하고 그 죄수들 이름 갖다 쓰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 주인공들도 막 죄수 이름 들어가 있고 막 예, 뭐 뉴스에 뜨는 뭐 이런 죄수들 있죠. 무슨 도미닉 뭐 어쩌고 그런 죄수들 막 갖다 써가지고 예. 그리고 문피아에도 아직 이게 그 판타지 백과가 아직 남아 있어요. 예, 판타지 백과 이런 식으로 문피아 들어가시면 판타지 백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독자마당이 아니고 어디야? 독자마당이었나? 어디로 돌았지? 야, 어쨌든 여기 있네. 자료실에 판타지 백과 자료실에 가면 이렇게 뭐 판타지 백과도 있고 무역 백과도 있고 창작 관련해서 사람들이 올려놓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죠. 예, 이거 보시면 되세요. 이거 뭐야 이건? 아 깜짝아. 너무 튀어나왔다. 예,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스24 가서 뭐 보실 건 다 보시고 이거는 이름 아까 하시는 거 보시고 캐릭터 닉네임 생성 보시고 영어 이름 생성식 보시고 대반 아까 처음에 그 사이트 보시고 몬스터 도감 보시고 영어 이름 생성기 보시고 캐릭터 이름 닉네임 생성 이거 보시고 야 여기까지 제가 정말 열심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숙제가 있었죠. 제가 저번에 하기로 했던 거 라이트 노벨 이게요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왜 그때 집답을 못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맞아요. 라이트 노벨이란 게 제가 이거 숙제하는 겁니다. 지금 그 질문하신 분 지금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겠죠? 지금 보니까 이 나무위키 보니까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은 있는데 정립이 안 되어 있어서 설명해라 하면 이게 요상하게 설명이 안 됩니다. 예, 요상하게 설명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무위키를 제가 읽다 보니까 그 느낌을 알겠는데 어떤 거냐면 굉장히 뭐랄까 그 참 돌연변이 같은 판타지예요. 판타지 SF 장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타지나 SF가 맞는데 굉장히 돌연변이에요. 예. 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풍의 판타지. 그런데 일본 내부에서도 좀 장르가 다른 이런 식의 구분이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라이트라는 뜻이 좀 가볍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좀 쉽게 읽을 수 있고 쉽게 그쪽 전문가들은 쉽게 읽어서 라이트 노벨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보시면 판형이 그러니까 책 크기가 작고 꽤 빨리 읽을 수 있고 발간이 되고 책 안쪽에 그 사파가 들어가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라이트 노벨의 특징이 이래요. 그리고
그리고 그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클리셰 장면들이 아주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엣취한다든지, 누가 얘기하면 뭐 엣취한다든지, 아니면 뭐 친데레 막 이런 거 있고, 예, 만화 같은 소설이 비슷한 거예요. 예, 결론적으로는 일본색이 아주 강한 판타지 SF 장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안 먹힙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애니메이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그거를 애니메이션은 좋아하는데 의외로 애니메이션을 글로 나오면은 그걸 잘 안 봐요. 예. 일본 사람들 영화를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것처럼. 예, 맞아요. 예, 예. 라이트 노벨에서 이제 애니로 가는 그런, 왜냐면 둘이 호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글로 풀어 쓴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웹소설과 웹툰의 관계? 뭐 이런 비슷한? 근데 우리나라 정서랑은 좀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이게 예. 근데 라노벨이 그러니까 좀 마니악하죠. 예. 마니아들만 이제 찾아보는 그런 장르가 되어버렸죠, 지금. 그래서 수많은 이제 노블이나 라이트 노벨 이제 출판사들이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확 붐이 일어났었는데 많이 줄었어요. 왜냐? 독자가 없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독자가 없는데 창작자는 많아요. 되게 이거 재밌는 현상이에요. 예, 그렇죠. 게임 컨텐츠로도 많이 인기가 되는데 문제는 일본에서만 통한다는 거. 예. 예. 일본에서만 통한다는 거. 그렇죠. 일본에서만 라노벨이 통한다는 거. 왜냐면 정서가 달라요, 정서가.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무협도 우리나라로 오면은 우리나라로 와서 뭔가 확 바뀐 것처럼. 예, 웃기죠. 독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창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라노벨을 지망하는 작가님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독자층은 파이는 되게 적어요. 되게 웃기죠, 이거. 그러니까 이분들이 영향을 받은 게 일본의 라노벨이나 뭐 이런 걸 보시고 영향을 받아서 창작의 의지를 불태우는데, 정작 한국에서는 우리나라 풍의 그 라노벨을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왜 우리나라 걸 보냐 이거죠. 일본에서 나오는 라노벨이 그렇게 좋은 게 많은데 왜 우리나라 걸 보냐, 이런 식으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게 안 팔려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지금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라노벨 시장에. 뭐냐면 제목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제목이 전생했더니 뭐 슬라임이었다 뭐 그런 식으로 막 제목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제목이 별로의 제목들이 다 있어요, 진짜로. 뭐 그런 식으로. 왜냐면 거기도 경쟁을 해서 눈에 띄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목도 되게 막 이렇게 막, 예,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예, 문장화가 됐죠. 예, 맞습니다. 자, 예, 라노벨은 그래요. 라노벨은 뭐 제가 숙제를 해온 걸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국 무협도 우리나라에 와서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우리나라식으로 완전 바뀌어버린 것처럼, 예, 그런 것도 있고 인공위성도 있고, 예, 바뀌어버린 것처럼 뭐 신화경, 뭐 생사경, 화경, 뭐 현경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 중국에서는 절정고수, 초절정고수 뭐 그런 것까지만 있는데 갑자기 절대고수가 등장하더니 그 다음 또 생사경, 화경, 뭐 현경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하고 막 그렇게 됐어요. 막. 예.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문화를 받아들여도 꼭 우리나라화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예. 그게 묵향에서 나온 거잖아요. 신화경 뭐 이런 게, 현경 이런 거.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서가 좀 되게 독특해요, 정말. 예.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라노벨도 잘 안 먹히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라노벨이 안 먹힌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라노벨의 영향을 받은 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글이
우리나라의 현지화가 되면서 갑자기 뭐 회귀를 해버리고 환생을 해버리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지금 유행하는 그런 소설들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바뀌면서 제가 볼 때는 라노벨이 안 먹히는 게 아니고 변형이 돼서 먹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식으로 변형이 돼서 좀 영향을 많이 받기는 했어도 라노벨하고는 엄연히 다른,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쪽이 돌연변이일 수도 있어요. 예. 예, 일단 저는 숙제를 했습니다. 라노벨이 뭔지 이런 거, 예, 현지화.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독자를 대상으로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자, 일단 전 라노벨이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숙제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증인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잠깐만, 여기 아니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보고 싶었던 게 뭐냐, 같이. 자, 이거는 제가 오늘 이게 그 준비한 방송은 요게 마치는 건데, 하나 저한테 요게 왔습니다. 이거 지금 원작자님한테 제가 그 허락을 받고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뭐 도용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허락 받았습니다. 자, 보이세요? 네. 보이시죠? 자, 한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자신이 쓴 글을. 예. 자신이 쓴 글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왕관의 무게라는 제목이고, 프롤로그의 신들의 황혼, 신은 죽었다부터 시작하는 그런 글이에요. 간평을 제가 해드리자면, 이거를 제가 이렇게 천천히 내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유튜브로 한번,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근데 제가 이게 보면서, 프롤로그만 일단 짚고 갈게요. 프롤로그만. 예. 신은 죽었다. 창조의 사명을 가진 창조주. 오직 세상의 종말만을 위해 존재하는 파괴신. 한쪽은 자신의 육체조차 창조하는 존재. 다른 한쪽은 세상을 파괴한 후 자기 자신마저 파괴하는 존재. 그 다음에 이들의 전쟁은 영겁의 세월 동안 반복되어 왔다. 때론 창조주의 승리로 더욱 찬란한 문명은 꽃피었고, 때론 파괴신의 승리로 종말이 도래했다. 하지만 세상에 완전한 종말이란 없다. 설령 우주가 완전한 허무의 공간이 되더라도 결국 억겁의 세월이 지나 다시겠죠. 다시 금이나, 창조주가 탄생의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겠지. 이 이야기는 그 서막을 알릴 어쩌면 수많은 종말의 역사 중 하나로 남게 될지도 모르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지구지만 지구가 아닌 창조주가 소멸하기 전에 남긴 마지막 안배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프롤로가. 예. 그리고 그 뒷장면을 제가 봤거든요. 그 뒷장면은 이제 서막으로서, 일화로서는 괜찮았어요. 무난하게 잘 흘러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프롤로그입니다. 여러분은 프롤로그를 왜 쓰세요? 프롤로그를 왜 쓰시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뭔가 있어 보이려고? 프롤로그 쓰면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되게 내가 뭔가 프롤로그 안 쓰면 뭔가 글을 안 쓰는 느낌이 들고, 시작 안 한 느낌이 들고 그러는데, 프롤로그는 앞으로 글의 전개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표지판입니다. 예, 표지판이에요. 예. 예, 그쵸. 예고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고편이죠. 왜, 프롤로그만 보고 그냥 빠져나가 버리면 여기 프롤로그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에 유행한 그런 프롤로그예요. 그런 형식의. 그러니까 좀 설명 형식. 설명 형식은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프롤로그 설명 형식으로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1화를 안 보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보긴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프롤로그에서 확 이렇게 끌어당긴 다음에 가는 거랑 그냥 저런 프롤로그 그냥 써서 그렇게 1화에서 그냥 다시 또 그걸 시도를 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프롤로그에서 이제 확 끌어당기지 못했는데 1화에서도 조차 너무 잔잔하게 간다.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창의성. 잔잔하게 간다. 그때부터 독자들이 쫙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 대화나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좋은데 프롤로그는 오늘따라 타자. 프롤로그의 생명은 왜 이러니? 응? 임팩트입니다. 임팩트. 자, 프롤로그에 내가 뭘 담았다, 어떤 내용을 담고 싶다. 그런데 이 임팩트로 프롤로그가 끝날 때 쾅 때려주는 거예요. 독자들의 머리를 알게 모르게가 아니고 알게 모르게라기보다는 독자들이 이걸 보고 도저히 뒤편을 보지 않고서 궁금해서 도저히 뒤편을 보지 않을 수 없게 그냥 꽝 때려버리는 거예요. 예, 임팩트예요. 임팩트. 프롤로그는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정보 전달, 배경 설명 다 필요 없습니다. 프롤로그 끝날 때는 무조건 임팩트 있게 꽝 때려줘야 돼요. 독자들이 완전히 그거에 홀려가지고 1화부터 계속 쭉 봐버릴 수 있게. 정말로 안 써도 됩니다. 프롤로그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래요.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굳이 프롤로그를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고 프롤로그를 써서 이득을 볼 게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너무 뭐 프롤로그 잔잔하고 너무 설명식으로 좀 흘러가고 그냥 무난하게 흘러간다 싶으면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그런 프롤로그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1화로. 네, 그렇죠. 예. 뭐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프롤로그 좀 무난하게 흘러가는 프롤로그면 차라리 1화에 합쳐버리는 게 나아요. 예. 1화에 합쳐버리는 게 나아요. 프롤로그 제가 이때까지 본 소설 중에서 프롤로그의 그 임팩트가 가장 강했던 프롤로그가 작가님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 였습니다. 자, 예, 레전드 오브 레전드를 한번 보세요. 프롤로그 그거 하나만 끄면 진짜 예술입니다. 예술. 왜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예, 롤을 좀 표절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물론 있어요. 뭐 그런 얘기 없는 건 아닌데 롤을 안 해도 이게 되게 롤의 시스템을 조금만 아시면은 이 프롤로가 야 이거 대단하다 이걸 느낄 수 있어요. 네, 저 진짜 저 진짜 소름 돋았어요. 이거는 진짜 정말 잘 썼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만약 롤 같은 거를 이제 뭐 지금 초인의 게임이나 마신의 게임 옛날에 뭐 할 때 니콜로 작가님, 네, 아니면 뭐 어쨌든 제가 뭐 롤 같은 거를 예를 든다면 영웅이 어떻게 보면 그 영웅 중에 하나가 주인공이 될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누구든. 예. 누구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웅이 주인공이 될 거라 생각하지. 이 다원 작가님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처럼 그러니까 요즘에 소설 속 에스트라? 이게 좀 가깝네요. 누가 에스트라가 주인공이 될 거라 생각했겠어요. 그 당시에. 그 몇 년 전에. 그 영웅들한테 잡아먹히는 미니언이 주인공이에요. 프롤로그에 끝날 때 그게 드러나거든요. 협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뭐 하더니 출동을 하는데 영웅이 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미니언들이 출동을 해요. 예. 미니언들이. 그게 엄청난 임팩트죠. 롤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예. 제대로 쳐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확 이게 뒤를 보고 싶은. 되게 기대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영웅이면 식상했어요, 분명히. 예, 요즘 트렌드기도 하죠. 근데 이분은 몇 년 전에 했죠. 영웅이었다면 식상했을 거예요, 진짜로. 그건 이제 표절 뭐 해도 욕먹어도 상관없는 그런 작품이 됐을 텐데, 미니언이 나와버렸어요. 미니언이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예. 그런 임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프롤로그를 쓸 거면,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왕 쓰실 거면. 그렇게 뭐 못하실 거면 아예 프롤로그 안 쓰시는 게 낫습니다. 예. 차라리 1화에 그냥 합쳐버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프롤로그 대신
1화에서 5화까지는 무조건 자기가 때려 넣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때려 넣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때 주인공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걸 할 거고 얘한테는 어떤 적들이 있을 거고 뭐 그런 것들. 그쵸. 그렇게 합치는 게 나아요. 예. 왜냐면 프롤로그에 이상하게 알레르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프롤로그 딱 보고 식상하다 싶으면 접어버리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로 굉장히 많아요. 프롤로그 보고 에이 뭐야 맨날 봤던 거 이렇게 해버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프롤로그라는 게 양날의 검이에요. 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이건 진짜 어렵게 생각하시진 않으셔도 좋지만 이왕 프롤로그를 쓰시려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네, 그 정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정도 고민하면서 프롤로그가 진짜 정말 멋있게 나와주면 프롤로그 쓰는 게 훨씬 이득이고, 다만 설명식이나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거는 조금 생각을 다시 해보시는 게 낫고, 네, 몰입도의 면에서 확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 진짜로. 예. 그렇기 때문에 프롤로그, 제가 이분의 글을 보면서 프롤로그가 조금 더 뭐랄까 좀 더 설명식이 아닌, 그리고 좀 더 좀 박진감 넘치는 뭔가의 상황이 좀 더 들어가는, 좀 자기만의 아이덴티티가 좀 들어가 있는 그런 프롤로그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좀 아쉬웠어요. 예. 예, 몰입도죠. 왜냐면 이 뒤에 내용이 나쁘지 않았어요. 뒤에 내용이 그래도 되게 무난하게 흘러갔고 주인공이 어떤 성격인지도 좀 드러나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프롤로그가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무난해져 버리니까 이게 좀 너무 아쉬웠어요. 그게 지금 보시고 계실지 모르겠네. 유튜브 보시면 나중에 뭐 댓글로라도 좀 남겨주세요. 제 감평은, 확실한 감평은 그거였습니다. 제가 감상은 이 글을 보고, 네, 이 프롤로그를 한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목도 뭐 제목은 왕관의 무게, 뭐 왕관을 쓴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뭐 그런 그 문구에서 나오는 그거 같은데, 그냥 예, 맞아요. 그러니까 프롤로그가 되게 독이 있어요. 독성이 있어요. 예. 잘못 쓰면 진짜 독이에요, 독. 잘못 쓰면 정말. 그래서 제가 프롤로그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왜냐면 프롤로그에 글 쓰는 사람의 필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짧은 문단 안에 어떻게 집어넣냐, 어떤 충격적인 장면이 들어갔냐, 이걸 확 끌려드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베스트 1위에서 10위까지는 꼭 보시라고 하는 게, 거기는 프롤로그가 들어가 있는 작품도 있고 아닌 작품도 있지만, 그분들이 프롤로그가 들어가 있든지 아니든지 1화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느냐 한번 보세요. 그분을 처음부터 시작할 때 막 이렇게 막 설명하고 그러지 않아요. 정말 설명을 하되 이야기는, 스토리는 이미 또 흘러가고 있어요. 뭐 설명도 되고 있지만 이야기도 스토리도 흘러가고 있고, 그 설명 자체가 되게 참신한 설명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그 설명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흔적이 많이 보여요. 예. 그래서 베스트가 되는 거죠. 그분들이. 네, 많이 보시면 그게 느껴질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끊기십니까? 트위치 서버가 좀 안 좋나? 트위치가 주말이라서 서버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쪽은 뭐 지금 CPU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끊기십니까 지금도? 네, 일단 제가 프롤로그하고, 그래요? 프롤로그하고 에필로그 같은 거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다시 다루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할게요. 예, 이거는 되게 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일단은 계속 나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 나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계속 나가시면서 분량이 쌓이면 그때 한번 더 보시는 걸로. 그런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저번에 예고했듯 문장 쓰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장 쓰기가 솔직히 이게요, 말하려면 말할 것도 많고 한데, 네. 근데 말 안 하려면 또 말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좀 각자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 문장 쓰기 일단 이렇게 가볼게요. 그래도 좀 기초적인 그런 거라서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더 다뤄볼게요. 예, 이거. 네, 다음 시간에 문장 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보시는 걸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준비를 많이 해서, 예, 오도록 할 거고, 예, 여러분들도 오늘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팔로우 해주신 분도 많으시고, 유튜브 구독해주신 분도 많으신데,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그게 저한테는, 이게 좀 제가 주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예, 말씀하세요. 다음 수업 내일 토요일이죠. 토요일은 일단 건너뛰고, 일요일날 저녁에 할까요? 편하신 시간이 언제가 되시겠어요? 전 일요일날 저녁에 한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일은 아마 제가 그 처가댁을 갔다 와야 돼가지고 장인어른 앞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일요일날 저녁 11시 정도에 저 뵙는 걸로 할게요. 네. 늦으셔서 못 보신 분들도 이제 유튜브 보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 나름대로는 꿀팁을 많이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 그쵸? 네. 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 글 쓰시는 데 있어서 너무 헤매시지 말고, 네네, 그렇구나. 매일 그러세요? 매일 12시까지? 네, 일단 그럼 유튜브 올려놓을 때 한번 그 시간을 한번 정해서 올려놔 드릴게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생방을 하면서 같이 대화도 나누면서 좀 물어보실 거 하고. 그렇구나. 네, 그러면 그건 제가 한번 조절을 해보는 걸로. 예. 그렇구나. 네, 그거 한번 조절을 해보는 걸로 해볼게요. 프로토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심심할 것 같아서. 네, 다른 분들 괜찮으시면 양해를 해주신다면, 네. 일단 유튜브 녹방에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방송 일정. 네. 문장 쓰기 한번 가시도록 하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예, 물어보실 거 많이 물어보시고, 네, 간평 부탁하실 거 있으면 간평 이렇게 좀 놔주시고, 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불금인데 여기 와가지고 재미없는 강의 들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예, 불금인데 예, 달리셔야 되는데 예, 오늘 그 대신 제가 뭔가 좀 많은 정보를 드렸나 모르겠어요. 예, 좀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늘 고민은 하지만 늘 또 녹방을 보면 제가 또 부족함을 느끼네요. 예. 예. 앞으로도 많이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예. 그럼 녹방에서 다시 한번 뵙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예, 나머지 불금, 지금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불금 즐기시고요. 내일도 멋있게 하루 보내시고, 예. 다들 파이팅 하시고, 다들 멋지십니다. 다들 대박 작가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여기까지입니다. 백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